펩시코라를 생산하는 전 세계 회사 펩시코가 2026년 1분기 기준 유기종 매출 2.6% 성장, 주당 순이익 9% 증가, 완만한 회복 및 반등세, 연간 자체 성장률 2에서 4% 달성과 핵심 EPS 46%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3년 연속 배당, 안정적인 투자처. 26년 1분기 매출이 194억 4천만 달러,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그래서 이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2026 실적 개선이 힘입으니까 주가도 계속 상승을 10%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국내 펩시 시장은 어떠냐? 코카콜라 시장이면서 글로벌 탄산음료 시장의 부동의 19.2%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쌍고기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45, 50%, 어떤 데는 45%네. 그래서 50%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펩시콜라가 제로콜라 시장에서 상당히 이게 활력을 하여서 코카콜라 59.8%, 53%로 점유율이 하락을 해있다. 그래서 펩시가 경쟁 구도 변화에서 8.31로 3위로 밀려났다고 하게 구글 자료는 닥터페퍼가 8.34로 2위를 차지해 40년 양강 구도가 깨졌다. 코카콜라가 19.2% 저리 1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도 이렇게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 좀 이상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성장을 하고 있나? 네네. 한국 코카콜라가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45%, 50%로 점유하고 롯데 칠성음료가 38.6%인데 펩시 제로는 47%까지 가파르게 성장 위협하고 있다. 펩시 제로 같은 거, 제로 시장, 제로 펩콜라에서는 코카콜라가 59.8%에서 53%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코카콜라 시장 점유율, 코카콜라가 점유율 북미 33.5%, 유럽 27.6%, 아시아 태평양 22.9%,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유율, 펩시코와 격차를 벌렸다. 3분기 기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북미에서 제일 많이 하고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22.9%, 유럽 27.6%, 북미가 33.5%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이 1.9% 증가 479억 달러, 영업이익은 5.1% 증가 150억 달러. 3분기에는 124억 6천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부분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제로 탄산음료의 급성장세 일부 점유율 하락을 경험했다. 코카콜라는 연간 자체 성장률 5에서 6%의 신흥시장의 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2025년 순수익이 479억 달러를 달성했다. 연간 이렇게 25년 연간 영업이익 38% 증가를 기록했다. 코카콜라 컴퍼니인데 코카콜라 컴퍼니의 매출 호조를 잘 봅시다. 영업이익률이 34.5%로 확대를 했다. 유기종 매출 10% 성장해서 연간 주당 수익이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이렇게 해서 매출은 지금 2026년 1분기에도 약간 125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비해서 전년 동기는 33.8%인데 올해는 34.5% 1분기 올해 1분기죠. 그래서 기존 5, 6% 성장 전망에서 6, 7% 성장으로 상향 조정. 그래서 여기서 미스터 피부 재출시된 신제품을 콜라가 아닌 다른 부분도 이렇게 이번에 제품 구성에 대해서 볼게요. 코카콜라 컴퍼니 제품 구성 전 세계 200개국에서 500개 브랜드를 포함하고 위한 세계 최대 종합 음료 기업인데요. 탄산음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스, 생수, 스포츠 음료,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다양한 논알코올 음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뭐 스트라이프, 환타, 닥터페퍼, 킨사이다, 쉐프스, 캐나다 드라이, 써니텐, 암바사, 코카콜라도 오리지널, 제로, 제로, 레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수 산업도 킨을, 생수미 워터 킨, 스포츠 및 이온 음료가 파워에이드와 토레타를 가지고 있고요. 주스 및 주스 음료, 미닛 에이드, 메이드, 쿠, 델바에, 커피 및 차, 조지아, 네스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타, 빈 인텐스, 몬스터 에너지, 지분 투자 이렇게 있고. 제로 슈가 기존 브랜드 환타, 닥터페퍼 제로 버전 출시로 건강 트렌드, 그다음에 시장 주의 및 탄산음료, 주스, RTD 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선 코카콜라가 생산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앞에 제품 성장 제품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 성장 제품이 강력한 성장에 대해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스트라이프 제로 7, 제로, 닥터페퍼 제로, 독보적인 맛, 환타 제로, 다양한 과일 맛 세럼, 이것이 성장성이 높다. 에너지 및 기능성 음료, 성장성이 높은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파피용, 복숭아 맛 신제품 출시, 번 인텐스 에너지 드링크 라인업, 파워에이드, 스포츠 드링크 핵심 제품, 커피 및 차, 생수 브랜드, 탄산음료 외에 종합음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뭐 다른 걸 다 하겠다는 거죠. 유통망을 이용해서. 조지아 캔커피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 어니스티티 친환경 유기농 차 브랜드, 지코 코코넛 음료 브랜드, 그다음에 핵심 탄산 브랜드 코카콜라의 클래식 브랜딩과 새로운 시도. 이게 코카콜라는 이런 것들이 제로 음료와 기능성 제품들의 성장으로 전 세계 200국의 제품을 성장하며 성장을 이어갔다. 그렇죠. 코카콜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품군들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장세로 유지하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현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펩시콜라 플리사 제품군을 볼게요. 펩시콜라 여기서 오리지널 펩시를 중심으로 제로 슈거 다양한 향 제품 라인 뭐 등등등. 여기서 펩시 오리지널 고가당 옥수수 시럽 이용한 기본 탄산 음료, 펩시 제로 슈거 당류를 제거 인기를 끌고 있다. 펩시 제로 야임향, 펩시 생콜라 묵직한 질감과 긴 뒷맛, 펩시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낵 음료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공부했다. 그 성장 제품들을 볼게요. 펩시콜라 펩시콜라도 그래서 펩시 탄산음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스낵 분야도 스낵 제조업체 1965년 포리토레이와 합병하여서 음료와 스낵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완성. 도리토스 레이즈, 프리토스, 롤드 콜드, 프레첼, 스낵 사업 분야가 펩시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탄산음료만으로 경영한 게 아니라 스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성장 산업이다. 펩시는 탄산음 매출 운전들을 줄이고 있고요. 코카콜라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스낵 사업을 성공적으로 결합해서 코카콜라 넘어서는 매출 규모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1898년 탄생률 오랜 기간 사랑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한국 내 제품 유통을 롯데 실성음료에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죠. 롯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나 이렇게 펩시 거를 이런 것들을 스낵 부분들을 유통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펩시콜라 뭐 LG도 그러지 않겠어요? 코카콜라가 다른 거 유통 계약을 따로 해야 되거든. 펩시콜라 매출 성장세. 펩시콜라도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품목. 그래서 다른 지속적인 성장세. 스낵 사업이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해서 더 이상 탄산음료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스낵 사업이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 5% 내외의 안정적인 매출 예상치를 성공해서 음료가 45%, 스낵 식품이 55% 복합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른 것도 안 하겠어요? 뭐 다른 것도 하려고 그러겠지.
그다음에 한국 펩시콜라는 2023년기 전년 대비 12.9% 성장한 930억 대 역대 최고 매출, 가파른 성장세. 한국 펩시콜라가 그래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펩시코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5% 성장, 이렇게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펩시 제로 수기의 인기로 국내 제로 콜라 시장에서 점유율이 제로 슈거에서는 40.2%, 47%까지 급증해 국내 성장세를 주도했다. 펩시는 음료 부분에서는 코카콜라를 추격 중이라 전체 매출금으로는 스낵 사업 때문에 그렇죠. 펩시 음료 부분에 코카콜라가 1등인데 전체 매출 규모로는 스낵 사업 때문에 코카콜라를 앞서거나 2배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스낵 사업의 견고한 매출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펩시코가 시가총액을 볼게요. 코카콜라 시작점은 3,372억 이렇게 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펩시코 3,372억. 펩시코 시가총액은 2,136억. 이렇게 시가총액 이렇게 거꾸로 코카콜라가 더 낫네요. 왜 그러지? 매출이 더 좋은데 이익 때문에 그러나? 코카콜라가 현재 2020년 펩시의 시가총액 코카콜라 넘어선 적도 있다. 대략 지금 시가총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크게 차이가 나네요. 시가총액을 자료가 잘못됐나? 네슬레가 지금 얼마인가? 펩시코가 2,136억, 이게 좀 구글 자료 보고 있는데 36억 달러, 3,372억 달러가 이게 코카콜라. 그럼 네슬레는 얼마 되네? 네슬레 시가총액을 보시면 2,072.5억 달러. 근데 시가총액은 네슬레가 오히려 작네요. 이게 좀 이상한 일이군요. 왜 그럴까요? 네, 시가총액이 이거 보기엔. 오히려 펩시코가 네슬레보다 더 크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카콜라가 더 앞서고 어인 일인가요? 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맞나?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보유 시가총액이 3,212억 달러, 3,470억 달러 수준인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보유, 총 자산은 945억 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 중 하나, 3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자본 유지. 그래서 부채를 초과하는 현금, 부채가 별로 없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부채가 별로 없는 현금 보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부채 없는 게 짱이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좋고 안정적이다. 이게 부채가 없으니까 내용적으로 좋다. 부채가 별로 없다. 펩시코 부채 현황은 2020년 2월 말 구줄 총 부채는 869억 9억 달러 이렇게 전년 대비 6.84 증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내용적으로 장기 채무가 2020년 423억 2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 단기 채무가 68억 달러라서 이 다소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1,074억 달러고 코카콜라보다 자산이 많네요. 그래서 순자산은 1,018억 달러 수준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81.8%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코카콜라 부채 이렇게 비율 총 부채가 705억 4,100만 달러인데 부채 비율은 139%, 219%. 근데 왜 부채가 많은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총 부채는 705억 달러. 그래서 부채 비율이 139.79 또는 다른 분석 기준 219.30%.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유동 비율이 145.90 단기 부채 상환 능력 가지고 있다. 근데 좀 이상하군요. 그래서 보면 부채 비율이 펩시코가 매출도 앞서고 총 자산도 앞섰는데 주가는 형편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소비자들의 선호, 이렇게 주식을 사는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5년 1분기 기준으로 81.8% 수준이 지금 펩시코의 부채 비율이고요. 내용은 좋은데 펩시코 총 부채는 869억 달러, 전년 대비 6.84를 증가했다. 장기 채무가 423억 달러, 단기 채무가 68.6억 달러. 펩시코 자산은 1074억 달러. 그러면 총 부채가 869억 달러였다가 부채 비율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래 자산인데 81.8%를 갖고 있다. 그러면 총 자산은 뭐 코카콜라가 좀 떨어지는데 주가는 한참 이렇게씩 높으네요. 945억 달러. 그래서 코카콜라는 부채는 높은데 이것을 보시면 코카콜라의 부채 비율, 네슬레가 자산이 얼마가 되나 보고 네슬레 세계 1위 식품 기업인데 대한민국 네슬레 퓨어라이프를 풀몬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현금 총 부채 코카콜라 총 부채액을 보면은 474억 2천만 달러, 유동자산이 310억 4천만 달러를 포함한다. 부채 비율은 139.7%, 어떤 데는 200 몇 %라고 얘기를 한다. 474억, 총 부채는 474. 그러면 부채 비율로 해서는 펩시코가 펩시코 부채 액수가 860억. 그래서 엄청나게 총 부채를 펩시코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했고,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좀 볼까요? 현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런 게 현금이 중요하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91억 6천만 달러에서 104억 달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은 120억 이렇게 120억 달러 이렇게 해서 11개월 죽은 69억 달러 잉여 현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부채가 코카콜라가 작고 부채가 작은 게 좋죠. 근데 부채 비율이 높은 거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 앞뒤가 안 맞네요. 현금 플러스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게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펩시 코카콜라 부채액은 470 몇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100억 달러를 훨씬 넘는데 부채 비율은 오히려 코카콜라가 높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현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를 계산했을 때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기업 형태는.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하나 앞뒤가 안 맞는다. 현금성 자산이 펩시코가 104억 달러까지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부채는 869억 달러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코카콜라 자산은 펩시코가 더 나요. 코카콜라 현금 자산 현금 앞뒤가 안 맞는데 코카콜라가 현금 자산이 100억 달러 비슷하게 현금 수준을 펩시코가 갖고 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2개월 잉여 흐름은 53억 달러. 그럼 펩시코가 잉여 흐름은 더 난데요. 좀 이상하군요. 100억 달러. 비슷한 현금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가 부채 비율이 높죠? 알 수 없군요. 네네. 코카콜라 자산도 펩시코가 높고 비슷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으며 부채는 코카콜라가 400 몇십억 달러고 펩시코가 800 몇십억 달러 부채는. 그런데 부채 비율은 이게 뭐 잘못 계산했나? 부채 비율이 아니 이게 구글 자료를 보는데요. 부채 비율이 125에서 140%를 139.79 어떤 데는 200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40%를 향한 높은 자본 효율성, 높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수년간 꾸준히 200% 중반대 부채 비율을 유지하다가 20% 상반기 299%까지 상승한 데 있지만 현대구보다는 낮아졌다. 139.79인데 어떤 데 200 몇 프로인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다음 펩시코 부채 비율
되게 이상한 건데 펩시코가 부채는 많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이 여기 펩시코가 높군요. 그래서 주가를 보니 244.84% 부채율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자산을 갖고 있으나 부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가 이 자료가 틀리고 저 자료가 틀리단 말씀이에요. 유동 비율이 0.72 100억 달러 정도를 현금을 갖고 있으나 총 부채 비율이 높고 870몇 달러 부채 비율, 코카콜라 400 몇십억 부채 비율. 아마 확장에 있어서 투입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스낵 사업을 펩시코가 해서 총 매출은 펩시코가 낮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으나 부채로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을 현금성 자산은 둘 다 펩시코나 코카콜라가 100억 달러 수준. 한 바퀴 뭐 어떻게 정확히 가서 세보세요. 근데 못하지. 그게 대략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장기 부채 비율이 총 부채 비율은 244.84, 장기 부채율이 197.7%, 유동 비율이 0.7이고요. 코카콜라 유동 비율, 코카콜라 유동 비율은 저기 0.7에서 0.8입니다. 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부채 대비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현금 보유액인데요. 현금은 현금성 자산인데 그건 유동 부분으로 봐야죠. 그래서 유동화 시켜가지고 팔 급할 때 단기 빚인데 장기 빚을 갚는데요. 이게 0.1에서 0.7에서 0.8 코카콜라나 펩시코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현금 액수도 비슷하고 다만 그 펩시콜라가 스낵 사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800 몇십억 달러로 부채가 2배 좀 안 되게 많습니다. 코카콜라가 그번에 가고 그래서 코카콜라가 일단 부채 비율은 훨씬 더 낮다.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서 단기 부채가 단기 자산보다 코카콜라가 좀 많다. 글로벌 식임률 현금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유동 비율은 0.7에서 0.89 수준.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가 더 낫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당좌 비율은 0.1에서 0.7% 재고를 제한 즉각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23년 말에 유동 부채가 235억 달러, 유동 자산은 267억 달러다. 그래서 이게 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빚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닌데. 펩시코는 아마 스낵 산업 때문에 빚을 많이 졌나 본데요. 여기서 주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산이 있는데 빚으로 이루어질 자산이라는 거죠. 은행 내가 건물을 부여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50%, 70%다 그러면 은행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부자지만 실제로는 부채로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 은행도 기업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적으로는 빚이 없는 사람이 제일 짱이죠. 그래서 그냥 그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할 때 부도가 나기 때문에 부도 비율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금 창출력이 좋고 그래서 뭐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을 확장하다가 돈 빌려서 확장하다 망하는 경우 빼놓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꾸준히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현금 창출력이 좋아서 이렇게 문제는 없는 이런 기업들이죠. 네네.